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송파구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노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복지 수준을 높일 전망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지난해에 이어 캄보디아에 20억 원이 넘는 의료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발도상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비회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종교의 화합을 넘어 충북도민의 통합을 위한 BBS 청주의 제13회 무심음악제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공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 환경단체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얼마 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앞으로 불교 사회복지에 나아갈 길을 모색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에 노인복지관이 29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첫 노인복지관인데 신노년에 맞춘 디지털 기술 활용 등 특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이 무인 예약기,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큰 글자로 쓰여진 안내를 따라 하나씩 누르다 보면 바둑과 요가 수업 등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앱 사용도 천천히 따라해보며 디지털 장벽을 낮춥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문을 연 복지관에는 이처럼 어르신들이 인공지능 기기와 화상 수업 등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 교육 프로그램과 복지관 이용 자체도 디지털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이자 초고령 사회를 맞은 첫 해. 은퇴 후에도 사회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길 바라는 어르신들이 늘고 이들을 위한 소비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행정기관은 사회 흐름을 반영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활용하며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만나고 서스럼 없이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분들께 얘기하시는 것들도 잘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송파구는 잘 사는 동네 이미지와 다르게 노인복지관이 절실했습니다. 노인 인구 11만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데 반해 이들의 구심점이 되는 복지기관은 단 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식 개관하는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송파구가 29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여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송파구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만큼 재단도 마음을 보태 이용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오랜만에 들어선 복지관이 반갑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이렇게 훌륭하게. 여기를 활성화해서 100세 시대에 노인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특히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송파구에서 처음 맡아 운영하는 곳입니다. 복지재단은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 변화와 사회 흐름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정보 격차와 초고령화 사회 속 돌봄 소외를 막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불교계 차원에서 전국의 여러 복지관과 함께 이러한 청사진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신노년이라 해가지고 건강한 노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어르신들의 어떤 그 욕구사항이 있는데 그를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디지털 교육과 폭넓은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복지관의 등장은 인생 2막을 여는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지난해부터 국제 구호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캄보디아를 찾아 취약계층에 20억여 원 상당의 의료품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CM립의 앙코르톰 지구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과 이사진들이 캄보디아 CM립의 앙코르톰 지구를 찾았습니다. 의료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항생제와 진통제, 파스, 해열제 등 25억 상당의 의료품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 이어 두 번째 지원입니다. 한마음 선언도 3천만 원 상당의 EM 친환경 생활용품을 후원하며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자비행에 힘을 보탰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산하 마하무용단은 앙코르톰 중학교에 최신 노트북 10대를 기증하고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응원했습니다. ខ្ញុំពិតជាមានអារម្មណ៍សំណោះរីករាយយ៉ាងក្រៃលែងនៅពេលដែលពួកគាត់បានជួយឧបត្ថម្ភព្រោះអីឥឡូវនៅសាលាពួកខ្ញុំកំពុងតែខ្វះខាតកុំព្យូទ័រផងអញ្ចឹងវាងាយស្រួលក្នុងការឲ្យពួកខ្ញុំបានសិក្សារៀនសូត្រខ្ញុំផ្ទាល់ខ្ញុំសប្បាយរំភើបដោយសារតែអាចជួយដល់ក្មេងៗដែលអត់ដែលបានរៀនកុំព្យូទ័របានរៀនកុំព្យូទ័រ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의약품도 80% 이상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앙코르톰 지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희망과 나눔의 기회를 나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며 저희 본부는 앞으로도 불교 국가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생명나눔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협약식 후 왓브레아 뿌롬 로아 사찰을 방문해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금과 물품을 전하고 문화교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큰 스님들 모시고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캄보디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구경하시면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하무용단은 한국 전통춤의 정수와 아름다움을 담아낸 공연을 선보였고 캄보디아 스님과 주민들은 태극문양 부채를 연신 흔들며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단체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왔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에 의료품을 지원하면서 자비나눔 무대를 해외로 넓히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이라는 것은 인종과 국경을 논하지 않고 어디든지 필요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생명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특히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온누리에 퍼지기 위해서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전한 자비와 나눔의 손길이 캄보디아 주민들의 삶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주관하는 무심음악제는 종교 간의 벽을 넘어서는 자리인데요. 올해로 어느덧 13회째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국내 3대 종교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며 전국에서 유일한 종교화 음악제로 세상에 울림을 전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님과 신부, 목사 앞에서 울려 퍼지는 찬불가와 찬송가. 감미로운 하모니 속에 종교 간의 굳은 벽은 허물어집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3회 무심음악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해마다 열렸는데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국내 3대 종교가 음악으로 교류하는 종교 화합 무대로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청주 마야사 룸비니 합창단과 천주교 최양업 토마스 앙상블, 기독교 체콰이어 합창단이 잇따라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이면서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음악은 종교와 이념을 다 초월한 자리에서 피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즐겁고 편안하고 또 행복한 그런 마음의 꽃을 피우면서 화합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인을 위해서 또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전부 한마음이 돼서 앞으로 모든 사항을 잘 화합하게끔 그렇게 힘을 써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의 각 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음악제는 자랑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종교를 초월한 감동이 무대를 채웠고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도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이런 종교들이 서로 다른 종교들이
손을 잡고 있는 거야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재미와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또 양지은과 오로라, 그리고 유진 스님 팬클럽 여러분, 오늘의 이 축제가 청주 통합, 동서 화합, 남북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종교 화합의 무대는 인기 연예인들이 등장하면서 시민 통합의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박수를 보내고 웃음을 나누며 종교 간의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13년 동안 이어진 무심음악제. 이제는 청주의 음악제를 넘어 종교 화합의 문화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독교 경전인 성경이 인용된 데 대해 조계종이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국민 앞에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적 가치관을 기준 삼아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공적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엄격한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를 공적 논의의 기준으로 삼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종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중 성경을 들고 나와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낭독하며 후보자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했다며 존경을 표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총무원 화재 피해 복구를 발언하는 기금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증은 스님을 비롯한 주지 스님들은 그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임시 집무실을 찾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다리 심장부가 화재 피해를 입은 것이 제 탓인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까지 와서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전달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증은 스님과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 등은 기금이 잘 활용돼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관사 중창불사를 이끌었던 무위당 진관 스님의 열반 9주년을 기리는 달해제가 열렸습니다. 진관사는 그제 은평구 서찰내 함월당에서 회주 개호 스님과 주지 법회 스님, 신도들을 비롯해 250여 명과 함께 진관 스님 열반 9주기 추모달해제를 거행했습니다. 당신의 원력과 공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진관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제자들도 이렇게 스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덕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스님은 1948년에 출가해 1963년부터 진관사 주지를 맡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찰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주 관음사가 제주불교의 중흥조 해월당 복료관 스님을 기리는 행적 변상도의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관음사에서 열린 제막식에서 공개된 변상도 2점은 복료관 스님의 출가와 깨달음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관음사는 내년에 열반의 내용을 담은 작품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열반도가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해월굴 앞에 기념관을 이제 지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 4차 중창 정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한편 복료관 선양회가 주최한 제11회 전국 신행수기 공모에서는 양신순 불자의 믿음 위에 피어난 인연의 기적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 제1공약으로 내세우며 물관리 정책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환경단체와 불교계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던 4대 강보 정책이 이번에는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16개 보의 전면 개방 등 물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됐던 4대강 사업.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와 존치 결정은 번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멈춰 세웠지만 이번에 다시 정책을 되돌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도
현재 10곳이 기본 구상 단계에 멈춰선 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홍수 가뭄에 도움이 되고 또 네.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저희는 지역의 의견을 계속 듣고 그 홍수 가뭄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검증해서 필요한 댐들은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 환경단체들도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인 4대강 정책을 정상화하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범정부기구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최근 낙동강을 순례하며 강변을 둘러보고 수문을 다시 개방하는 등 재자연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에 대한 보철이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 낙동강하고 한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자연성을 잃어버린 강을 다시 자연성을 회복하는 그런 재자연화를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 기조를 멈추고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일관성 있는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학술적 논리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네.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그게 불만이었죠. 네.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도 학술적 이론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5년간 갈짓자 행보를 보여온 4대강 정책.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환경 자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부산 지역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부산박물관은 지난 20일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부산의 독립운동과 범어사전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개막식에는 금종총림 범어사방장 정여스님, 율주 수불스님, 주지 정호스님, 부산 BBS 사장 원어스님,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는 8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전개된 다양한 독립운동의 흐름을 조명하고 안중근 의사 유묵과 백용성 스님, 만해 한용운 스님, 오성월 스님 유물 등을 선보이는 한편 큰별쌤, 최태성 강사의 특별 초청 강연회와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부산 종교인평화회의가 23일 유엔 기념공원에서 불교 등 6대 종단 대표와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군 전몰장병과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를 봉해했습니다. 위령제에서 참석자들은 유엔공원에 안장된 2,300여 명의 전몰장병의 넋을 위로하고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부산 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황연사 주지 정산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엔군 전몰 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기 한류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명소인 안성 성남사가 붉은 풍등을 하늘로 띄워올리며 불자들과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성남사는 지난 주말 경내 특설 무대에서 제8회 서운산 소원 풍등 날리기와 산사음악회를 열고 국가의 안녕과 시민 불자의 건강과 안전을 발언했습니다. 성남사 주지 덕운스님과 김보라 안성시장 등 참석자들은 불자와 시민들 각자의 소원을 담은 소원지들이 매달린 높이 3m의 대형 풍등을 밤하늘에 날려보내며 나라의 안정을 염원하고 모두의 근심과 애군도 함께 사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저희가 풍등을 크게 에드벌룬에 만들어서 띄우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근심 걱정 다 띄워서 날려버리십시오. 그 천정고찰 성남사는 지역사회에 그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도량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이것은 성남사를 오시는 불자님들의 정성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물며 도깨비도 와서 여기서 풍등을 날렸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도깨비도 어디서 소원을 빌어야 소원이 들어질까 딱 보더니 아 성남사구나. 그래서 저 계단 있는 데서 BBS는 제8회 서운산 풍등날리기와 산사음악회를 TV를 통해 다음 달 초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6월 26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